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웬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나에게 고백할 사람, 나에게 고백하고 싶어서 너무너무너무 안 달라있는 사람, 나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호감을 엄청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리딩이에요. 상대방이 과연 어떤 사람일지도 제가 한번 살펴볼 거고, 이 사람에게 그럼 나는 왜 동시에 반하는지. 물론 나를 좋아하고자 하는 사람, 나한테 사귀자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런 신상도 궁금하니까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나는 이 사람의 어떤 점이 좋아서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결정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의 마음도 함께 보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 정보들 이런 것도 카드를 좀 쭉 살펴보면서 확인해 볼 거고, 상대방이 나한테 어느 시점에 혹은 어느 계절에 혹은 어느 달에 어느 시간대에 뭐 다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나에게 마음을 고백하게 되는지, 어떤 이유로 나에게 반하는지, 상대방의 외모적인 특징이나 뭐 직업적인 특징, 성격, 이 중에서 가장 카드가 뚜렷하게 알려주는 것들 위주로 제가 탈탈탈 털어드릴 겁니다. 디테일한 부분들, 혹여 이 사람이 나에게 고백하는 그 시점에 상대방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등 우리 둘만이 알 수 있는 듯한 포인트도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렇구나 이렇구나 막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카드가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욕심꾸러기긴 해. 오늘 주제에 2개, 3개 보겠다. 이거는 약간 욕심이 있어. 내가 막 엄청 지금 고백을 너무너무 받고 싶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쵸? 막 나는 한 명은 아니야. 나는 한 2-3명한테 고백을 받아야겠어. 누가 더 많이 나한테 고백하면 그거야말로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2-3명 난 다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말릴 순 없어요. 근데 이번 주제는 주제인 만큼 어찌 보면 나에게 끌리는 카드, 그러니까 나에게 끌리는 카드가 결국 카드가 나를 부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어느 시기에 딱 한 사람만 나를 좋아하리란 법은 없잖아요. 그죠? 나와 연애하게 될 사람을 결국 그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3명하고 동시에 연애할 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 나 도저히 2개, 도저히 3개가 끌려. 그러면 보셔도 돼요. 누가 나한테 고백하는지 보셔도 되고, 이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고백을 받았거나 제가 지금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맞는지 보고 싶다. 그래서 썸 타는 A는 1번, 썸 타는 B는 5번, 이런 식으로 각각 해서 그 사람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는 뭐 결혼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뭐 돌싱이다. 이런 분들 당연히 선택하셔도 되죠. 그죠? 당연하죠. 그쵸? 그래서 너무 구애받지 말고 폭 넓게 보시되 가장 끌리는 카드가 나를 부를 거예요. 나야, 이게 네 카드라고 이렇게. 그러면 그 카드 선택하셔가지고 리딩 쭉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셔야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좋은 에너지 많이 담았어요. 연애 운을 할 때는 특히나 그 연애 운에 맞는 사랑의 에너지를 듬뿍 담아 리딩을 하니까 이 리딩 들으시면서 사랑 에너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1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 같은 경우는 우리 1번 분은 일단 연애도 연애고 사랑도 사랑인데 본인의 일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다. 라는 게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1번 분의 일하는 거, 내가 일을 하고 내 일을 사랑하고 내가 나의 커리어를 쌓는 것 자체를 이해해주거나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만남이 가능하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띄거든요. 지금 보면 나와 같이 손잡고 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이 사람,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고백을 한다. 보면 카드를 보셔도 나에게 먼저 상대방, 남자 카드가 먼저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하고 다가오고 마치 무슨 청혼하는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보여지죠. 일단은 이 에이드 오브 완드 카드와 같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두 분은 갑자기 만나서 고백을 받는 흐름이 아니라 우리 1번 분을 상대방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좋아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에게 시간이 쌓이고 어느 정도 친분이 좀 쌓이고 편안해지고 하는 그 시점에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러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고백을 하거나 좋아한다고 말을 할 때 내 심정이나 내 기분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느낌인 거죠. 어머 갑자기 나한테 나를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쌓이고 쌓였다. 쌓인 시간들이 많다.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이 많다. 두 사람이 함께 서로 시간을 보냈던 경험이나 이런 기억들이 많다. 요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 사람이 다가오는 모습 자체도 그리고 고백을 해오는 이런 모습 자체도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발전하는 느낌이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하고 굉장히 친구 같아요. 이 사람하고 나는 친구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 1번 분이 일하는 거, 1번 분이 내 커리어를 쌓는 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일,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연애도 연애지만 우리가 결혼까지도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연인의 모습을 넘어서 어떤 파트너십의 모습까지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만남이 이 이후에 미래 계획까지도 같이 세워보고 너 뭐 얼마 모았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서슴지 않게 할 수가 있는, 이미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친구 관계나 지인 관계일 때 충분히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연인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수도 있는 거라서 뭐가 먼저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나나 상대방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별 말을 다 했다. 그냥 별의별 얘기 다 했다. 그래도 뭐 아무렇지 않다. 뭐 다 알고 만나는 거다. 다 아니까 또 만나는 거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1번 분한테 약간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좀 내가 고백을 해도 되나? 다가가도 되나? 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다고 해요. 왜냐면 1번 분이 본인에게만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약간의 벽을 좀 긋고 선을 긋고, 철벽까지는 아닌데 분명히 좋은 관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분에게는 그렇게 연애라는 것 자체가 달갑거나 뭔가 이렇게 좀 엄청 간절해 보이거나 연애를 지금 당장 너무너무 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고백을 해도 돼? 마음을 표현해도 돼? 이러다가 괜히 나 차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다. 이 다트판을 꽉 잡고 있는 카드들을 보면 이 지금 뭔가 불안불안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좀 드러난다는 거죠. 상대방은 그러나 나의 어떤 배려심과 이해심, 이런 진짜 퀸 오브 컵스의 이 카드처럼 나의 이런 배려심과 이해심, 내가 자기를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뭔가 어떤 작은 부분에서도 디테일한 부분에 배려심 있죠.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좀 용기 내서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용기를 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한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두 분은 가을에 좀 이렇게 좀 연이
좀 끈끈하게 이어질 확률이 높겠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외적인 특징에는 서글서글한 인상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의 어떤 특징을 보면 이 지금 소드 카드들을 좀 봤을 때 약간 어떻게 보면 냉정한 면이 있어. 없지 않아. 냉정하고 이렇게 좀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외모에서도 풍겨지는 냉정하고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 냉정하고 날카로워 보이는 이목구비, 이러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의도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우리 1번 분에게 보여지는 어떤 이런 외적인 특징에는 어떻게 보면 좀 매서운 눈매라든지 코가 이렇게 딱 날렵하다든지 뭐 턱선이 날렵하다든지 약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듯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글서글하고 막 훈훈하고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지 않고 첫인상 자체가 첫인상이 아니라 뭐 두 번째 인상이든 세 번째 인상이든 상관없어요. 뭐 10번째 인상 상관없어요. 100번을 봐도 이 사람은 어찌됐건 101번째에도 굉장히 냉정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얼굴에서 되게 날렵한 선들이 좀 있다. 좀 쉽게 다가가거나 막 쉽게 뭐 이렇게 거절하거나 뭐 이랬다간 저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나한테 다시는 안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매정함이 얼굴에서 조금 묻어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외적인 특징이란 말이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은 본인의 무기가 있다라고 완드카드에서 얘기를 해줘요. 직업적인 부분을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무기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근데 우리 1번 분한테 이 사람이 고백을 하거나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 사람이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도전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굳이 예시를 들면 내가 이제껏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막 내 이름을 걸고 나와서 새로운 브랜딩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고백을 한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 그동안의 과거 직업과는 별개로 상대방이 1번 분에게 이제 자신이 마음을 좀 고백을 하고 연애를 하고 싶다. 두 손 꼭 잡고 가자라는 이 마음을 딱 고백하려고 하는 이 시점엔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본인의 직업적인 스킬이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직업적으로도 본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업의 형태가 나온다기보다는 무슨 직업을 할 거다. 뭐 금융권에 종사할 거다. 뭐 예술을 할 거다. 요런 느낌보다는 이 사람이 본인의 일을 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느낌이 아니라 본인의 일을 하려고 시작하고 있거나 도전하고 있거나 뭐 굳이 보자면 이제 막 입사한 거, 이제 막 스타트업을 시작한 거 이런 것도 다 포함이긴 한데 이제 막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 그게 내 사업이 돼도 되고 회사여도 상관은 없지만 시작에 딱 걸쳐져 있는 그 시점 그때 1번 분에게 고백을 하려고 할 것이다. 고백할 것이다. 두 분이 연인이 되는 그 시점일 수도 있고요. 내가 상대방을 선택하는 그 이유도 되게 중요한데 1번 분은 배려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배려를 할 줄 안다 라고 나와요. 내가 배려를 쓸데없이 다 하고 다니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를 받을 만한 사람한테만 해요. 그런 사람만이 또 나를 이해해주고 또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생각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본적으로 1번 분이 마음에 드는 남자라는 건 이 사람이 기본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나는 금사빠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지금 1번 분들은 보면 카드를 봐도 나는 금사빠랑은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같이 좋아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내가 그 사람 매력적인 거, 외모 뭐 이런 거 하나 보고 갑자기 좋아해갖고 내 일 내팽겨치고 그 사람 따라서 그 사람 직장 근처로 막 집 옮기고 요런 무모함은 1번 분하고 아예 안 어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분이 좋아하는 상대방도 어느 정도 기반이 탄탄하고 그게 회사원으로서든 어떤 일을 이제 진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이 사람 자체에 대한 믿음이 탄탄히 쌓여져 있어야지만 나부터도 호감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관계를 시작하게 된다. 연인 사이가 굳건해진다. 그래서 두 분은 연애가 끝이 아니라 결혼까지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 1번 분이 고백받는 그날까지 응원하며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2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은 정말 많이 예쁨 받겠다. 진짜 사랑받아요. 이 사람은 이 진짜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 인간 해바라기라 그래야 될까?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나한테 완전히 푹 빠져 있다.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엄청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나를 웃게 해줄지 매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이런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거 진짜 복이에요. 복. 완전 복. 그래서 와,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사랑해주는 거는 정말 이거 내 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즐기셔도 됩니다. 이분은 일단 어떻게 보면 활동적인 카드들이 좀 많이 나와요. 태양 카드도 그렇고 심지어 그냥 러버스 카드도 같이 나왔거든요. 이번 분은 이 사람하고 사귀면서 연애까지도 생각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연애래. 결혼. 근데 아예 애초에 이게 지금 결혼식 사진이잖아요. 러버스 카드가 결혼식으로도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웨딩 사진 찍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거의 연애 끝 그냥 결혼이 아주 당연한 수순처럼 밟고 나갈 것이다. 애초부터 상대방이 나를 나는 너랑 결혼할 거야. 나는 결혼하려고 너 만나는 거야. 난 너랑 결혼할 거 아니었으면 안 만났어. 우리는 결혼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사귈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대방은 너무 당연해요. 결혼이 하는 게 너무 당연해. 근데 약간 두 분을 보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어떤 부분에서도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도 두 분이 잠깐 헤어졌다가 만나는 게 있던지 서로가 약간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뭐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뭐 서로가 누구 뭐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거나 근데 헤어지고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된다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환승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이나 나나 누군가가 옆에 한때 있었다가 헤어지고 그런 상황 때문에 뭐 서로 그냥 당연히 되면 하다가 다시 만나서 알게 된 사이니까 만났는데 뭐 말이 잘 통해서 다시 연락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우리가 중간에 다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그런 사이일 수도 있겠고 내가 일이 바빠서 혹은 상대가 좀 일이 바빠서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좀 놓치고 있다가 둘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일 수 있겠고 아니면 본격적인 연애를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좀 일사불란하게 막 이렇게 좀 웅성웅성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데 정신없는 모습들을 뒤로 하고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게 된다라는 게 이 카드의 그림이거든요. 흐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뽑으신 썸네일 카드 자체도 되게 보면 등산 가는 건데 이렇게 보면 너무나 사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굉장히 좀 건강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스파크가 확 튀어가지고 뭐 둘 중 하나 뭐 불안불안하고 이런데 막 우리는 그저 가슴 뛰는 사랑만이 사랑이라 생각해가지고 아닌 건데도 막 무릅쓰고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막 간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굉장히 좀 건강하고 건전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나는 건전하다. 이 사랑은 건강하다. 건전하고 건강하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관계의 포인트는 나는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하고 안정감 있고 나는 상대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고 상대도 나를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이게 이 관계의 포인트예요. 우리가 굉장히 좀 활동적인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취미 활동이 맞는다거나 서로가 좀 어디를 놀러 간다거나 여행을 다닌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할 수 있고, 상대방의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움직임이 많아요. 그리고 이분은, 상대방 같은 경우는 대인 관계를 좀 많이 쌓아야 하는, 그래야 유리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직업적인 특성상 내가 왜 보면 직업적으로도 그냥 뭐 대인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쵸? 꼭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내가 대인관계를 막 엄청나게 좋게 해야 한다, 그런 설정이 아니더라도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대인관계가 좋아야 돼. 이 직업의 거의 꽃은 대인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 이 직업의 포인트는 관계야 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직업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직업이 그래요. 이 사람의 직업은 관계에서 다 파생되는 것들이에요. 이 관계가 꽂힌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 분이 상대방을 좀 이해해주거나 배려할 부분이 있으면 배려해주거나, 뭐 그냥 그건 일이니까, 그거는 그런 것 정도는 뭐 일이니까 뭐 상관없다, 이렇게만 말을 해줘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이 사람은 훨씬 고마워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분이 실제로도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일하고 뭐 이러는 것 자체로 태클을 걸거나 뭐 질투를 한다거나 이러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 사람이라면 결혼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은 상대방에게 어찌 보면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제가 이 리딩을 좀 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이번 분에게 상대방이 고마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이번 분도 고마워하는 게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번 분 지금 보면 약간 내가 일과 사랑 다 잡아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퀸 완드 카드도 나왔단 말이죠. 이게 내가 일과 사랑 다 잡아야 돼요. 내가 결혼해서도 나는 일을 놓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번 분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게 뭐 엄청 고강도의 일이든 취미 삼아 하는 일이든 뭐든 간에 내가 내 존재를 사랑에서도 찾고 내 일에서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욕심도 많고 욕망도 큰 분들인데, 이런 나의 어떤 다방면에서 뭔가 성취를 해야만 하는 이런 직성을 불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풀리지가 않아요. 풀릴 수가 없죠. 나는 뭐 여러 가지로 인정받고 뭐하고 사랑받고 또 인정받고 뭐 이렇게 다 성취를 해야 하는 사람인데, 사랑할 때 나에게 너무 큰 불안함을 안겨줘. 행복하긴 한 것 같은데 너무 큰 불안함을 막 안겨줘. 그럼 내가 일에 집중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뭐 강심장이어도, 멘탈이 단단하다 그래도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게 하면 그걸 끊어내고 싶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정말 사랑해, 그럼 또 끊어내지도 못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내 일에 분명히 영향 가고. 사랑, 관계적인 거에서도 굉장히 욕심이 많은 분들인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면 너무나 우울해질 수 있는, 자칫하면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모습인데, 상대방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고, 또 관계를, 이 사람 관계 맺는 것을 굉장히 잘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직업병이든 뭐든 간에 본인의 강점이 관계를 맺는 것이다 보니까 의사소통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하고도 소통 자체가 잘 되고 에너지 자체가 잘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번 분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아요. 불안한 일이 있다 그래도 얘기하면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람과 나는 여름이나 아주 화창한 봄, 여름, 요때 관계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름 쨍하고 화창하고 아주 밝고 막 요런 시기, 요런 시간대, 낮 요런 때, 완전 해가 쨍쨍할 때.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키도 좀 커 보이고, 키가 만약에 조금 작은 편이라 그래도 이 사람의 비율 자체가 좋을 거예요. 몸매가 좋다거나. 그래서 그런 게 커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몸매적인 피지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
자기 관리도 잘할 거고, 그리고 얼굴도 일단 잘생겼거나 예쁘거나, 누가 봐도예요. 기준은. 내 눈에만이 아니라 누가 봐도 멀끔하게 잘생겼다. 멀끔하게 예쁘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깔끔해요. 말 그대로 깔끔한 옷이나 깔끔한 스타일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빈티지한 느낌보다는 깔끔한 느낌의 옷들이 굉장히 잘 받는 스타일이에요. 유니폼이라거나 아니면 일반 사복이어도 딱 깔끔한 톤에 깔끔한 어떤 복장, 코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그런 것을 좀 보시면 되겠어요. 나하고는 성격적인 거, 외모적인 거 다 잘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게 이벤트, 웃게 해주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한테 고백할 때 내가 너 맨날 웃게 해줄 수 있다. 너 나랑 있으면 진짜 행복할 수 있다. 나 너랑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거 너무너무 많다. 우리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 이런 말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 분들 고백받고 사랑하고 이 이벤트로 너무 즐거운 날들을 위하여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3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은 상대방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일단 나에게 고백을 해오고 나에게 연애를 하자라고 하는 이 사람, 나를 정말 좋아하는 이 사람은 진짜 매력적이다. 이 사람 겉모습도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이 사람 내면도 약간 이 사람이 심리에 관심이 많은 건지 사람을 다루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약간 이게 좀 있어요. 직감도 좀 있고 눈치도 빠르고 뭐 이렇게 심리에 관심을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해서가 아니더라도 눈치가 빠르면 사람 심리에 관심이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눈치도 빠르고 뭔가 근데 이 사람 보면은 자동차 카드가 이제 배경에도 보이고 메인 카드에도 보이고 어쨌든 이게 뭐 똑같은 전자 카드인데 이 카드마다 디자인이 또 다르게 어떤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야 되는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상대방이 약간 겉멋이 좀 있는 스타일이긴 해요. 막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난 겉멋 있는 거 너무 싫다. 근데 누구나 겉멋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뭐 무채색의 옷을 좋아해. 그리고 뭐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우리 3번 분이 싫어할 정도의 겉멋을 부리는 사람이라면 애시당초에 나와 연애하게 될 사람으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겉멋 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뭐 그 사람들 다 뭐 그러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정도의 겉멋은 뭐 나쁘지 않아.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커버 칠 만한 장점들이 많아. 그리고 심지어 너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면 그 정도 겉멋은 부리는 건 당연하지. 그게 오히려 너의 자기 관리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겉멋을 좀 부릴 줄 안다. 이거를 이렇게 조금 더 장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자기한테 어떤 게 어울리는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화장을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지, 어떤 헤어스타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뭐 시계를 차거나 어떤 향수를 뿌리거나 어떤 차를 타야 되거나 내가 어떤 식으로 나를 이미지 메이킹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게
그대로 보여져요. 카드를 보시더라도 좀 약간 왕의 느낌, 파티걸의 느낌, 약간 요런 느낌도 좀 보여지죠. 이게 딱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잘난 척을 하는 것 같은데 잘나서 저러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잘난 척이 아니라 잘났구나. 그래서 드러내고 싶구나.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외모적으로 일단 나무랄 데가 없다. 이게 거의 뭐 이 카드의 대부분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일단은 좀 겉멋이 있을 수도 있다. 자기 관리 잘할 수도 있다. 뭐 내 몸매를 가꾸는 일이라든지 옷을 입는 일이라든지 사진을 많이 찍는다든지 SNS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뭐 이건 등등등등 이 사람의 어떤 특징 중에 독특한 특징,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나와 있는 순간에 내 마음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줍니다. 나한테 애교도 많고 어떻게 연애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 마음을 녹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막 너무 감동이다 이런 감동을 느낄지, 어떻게 하면 본인이 의외의 모습을 어필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대시를 해오면 우리 3번 분은 곰곰이 생각은 해보지만 결국에 조금 이끌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할 틈도 없이 빠르게 이끌린다. 빠르게 빠져든다. 어머, 그래. 너가 나한테 관심 있다고? 이 관심이 사그러들기 전에 얼른 나도 너의 손을 잡겠어. 이렇게 하게 된다.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보여지고요. 결국에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본인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본인 사업. 그리고 본인을 브랜딩하고 마케팅하고 본인을 홍보해서 할 수 있는 일. 그게 모델이든 연예인이든 인플루언서든 뭐 유튜브든 방송이든 뭐 여러 가지 많죠. 근데 영업 쪽 일도 굉장히 잘 맞아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꼭 인플루언서 아니어도 돼요. 모델 아니고 연예인 아니어도 되는데 어찌됐건 노래를 하든 춤을 추든 영업을 하든 결국에 내가 내 명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인이 영업을 해서 본인이 발로 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잘 맞는다. 굉장히 잘 맞아요. 이 사람은 아마 어디 갇혀가지고 시키는 거 딱 여기까지 오늘 하면 됩니다. 이거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 방법대로만 하시고 퇴근하시면 돼요. 뭐 눈에 띄는 짓 하지 마세요. 뭐 더 잘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완전 편하다. 그래. 그냥 차라리 딱 이렇게 정해진 일만 하고 가고 싶어.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답답해. 뭔가 내 맘대로 내 식대로 뭔가 이것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왜 저거 하라는 대로만 저러는 거야. 저러니까 여기가 발전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상대방이 딱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본인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안 그러면 어떤 조직에서도 이 사람은 계속 뭔가 눈엣 가시일 거예요. 사람들이 왜 너는 틀리게 행동하니? 왜 이렇게 다르게 해? 이렇게 좀. 그래서 본인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 두 분 만날 수 있는 시기, 가을. 혹은 늦가을, 초가을, 그러니까 가을, 모든 가을이 다 들어가는 시기. 초가을이든 뭐 늦가을이든 뭐가 됐건 간에. 겨울이 오기 전, 여름이 끝나는 시점, 가을. 요때가 두 분이 만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대방은 나의 외모에 빠진다. 이 사람도 보는 눈이 높죠. 왜? 내가 괜찮기 때문에 나도 괜찮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딱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 컨택을 한다. 그게 바로 3번 분이다. 라고 나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상형이에요. 외모적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 이 고백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멘트들을 굳이 보자면,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부성애, 모성애, 요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뭔가 너를 너무 아껴주고 싶은 사람, 내가 이렇게 아껴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천천히 바라보고 싶은 사람은 너가 유일하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난 이제껏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랬을 때도 이런 깊은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너무 너에게 빠져들 만큼 빠져들고 있다. 라거나 이런 거. 너의 매력을 다시 봤다. 라거나 나를 흔들게 만들거나 나를 굉장히 매료시키는 건 너가 유일한 것 같다. 라거나
나를 어리게 보지 말아라. 나를 뭐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나 정말 진지하다. 이런 느낌. 이 사람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든 동갑이든 나이가 적든 간에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상처의 카드가 좀 있죠. 상처. 3 오브 소드 카드가 나오죠. 그런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나도 상대도 사랑에 대한 상처가 좀 깊어요. 특히 우리 3번 분. 사랑에 대한 상처라면 내가 어디 가서 지지 않을 수 있어. 마음의 상처가 좀 깊어. 그런 부분들이 나는 늘 좀 불만이었어. 그래서 연애도 막 깊이 한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연애를 깊이 해도 깊이가 잘 안 될 거예요. 일단 연애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요, 3번 분이.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치료해줄 사람, 치유해줄 사람으로 이 사람이 끌어당겨지고, 상대방 또한 마찬가지예요. 매력이 있든 뭐가 됐든 마음의 상처는 안 받았을 리가 없죠. 여러 사람 만나고 본인이 이렇게 서툰 모습들도 있고, 그죠? 보면 서툴어요. 막 고장난지도 모르고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고 직진하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솔직한 편이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고 상대방도 오해를 많이 받은 모습들이 좀 보여요. 지나간 이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도 내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연애로 인해서 내가 조금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3번 분을 택한다. 요거예요. 근데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상대방한테 내 어떤 연애에 대한 상처, 뭐 어떤 이런 선입견, 이런 것들을 좀 치유해줄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3번 분들의 폴인 러브를 응원하며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4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4번 분의 상대방은, 이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대요. 엄청 오랫동안 좋아했고 여러분을 보고 한눈에 반하기도 했고, 4번 분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막 하던 일도 다 내팽겨치고 막 올 수 있는, 완전히 빠져 있어요. 보면 지금 카드를 봐도 막 고백하는 카드,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카드. 근데 약간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한 명만 나오는, 그러니까 오로지 카드에 2명만 딱 잡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 중 가운데,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입맞춤을 하고 있는데 뒤에도 아이가 서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 카드들이 여러 장 이렇게 같은 카드가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방과 여러분 사이에서 경쟁자들이 있었던 걸 의미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한 장 한 장의 카드는 다 의미가 달라요. 근데 이 카드들이 같이 나오는 것들을 좀 보아서는, 어찌됐건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 시점에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썼겠구나. 나도 이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될 때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거나 혹은 나한테 고백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서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을 두고 나 또한 고민을 했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죠. 4번 분이 인기가 많아서 그래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 사람은 더욱더
얻고 싶었을 거예요, 4번 분을. 어떻게 보면. 왜냐면 진짜 경쟁자도 막 있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 사람으로 하게 하려면 이거 진짜 뭔가 강력한 어필이 필요해. 막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다고 해요. 계속 보면 지금 2개 중에 계속 고민하는 맨 위쪽 상단 카드를 보셔도 2개를 두고 계속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4번 분하고 상대방 사이에서는 우리 둘만이 처음부터 주인공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흔들렸거나 상대방이 누군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만두고 나에게 왔다거나 요것도 포함이겠고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경쟁자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선택을 받거나 선택을 하거나 요런 관계들 예시를 들자면 그런 관계들도 지금 이 리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더욱이나 나와의 관계를 특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떠날지 몰라. 늘 불안하다라는 것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여유가 좀 있어요. 이 사람 나 아니면 안 돼. 나 알고 있어. 어차피 뭐 너가 나 아니면 뭐 어떡할 건데 요런 자신감도 조금 있고 여유도 조금 있고 그리고 두 분 보면 이동이 좀 많아요. 물리적인 거리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나하고 이 관계에서 우리 둘의 관계에서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들도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만나거나 고백하게 되는 요 시점에 상대가 좀 멀리 있다거나 멀리 있다가 우리 고백을 하게 되는 시점에 돌아오거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연인 관계가 되어지는 시점에 다시 가까워지거나 다시 가까워지면서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연애를 결심하게 된다거나 원래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런 것도 보이고 상대방은 직업적인 특징 보면 일단 이 사람 이동이 되게 많아요. 이동이 굉장히 잦고 이동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무는 느낌보다는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뭐 진짜 뭔가를 연구하기 위해 떠나는 걸 수도 있고 출장이 잦은 직업일 수도 있고 영업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있는 직업일 수도 있고 뭐 방송을 하기 위해서든 뭐가 됐든 본인의 일을 하든 뭐 한동안 쭉 일을 하다가 뭔가 쉬는 것을 꼭 외국에 나가서 쉬어야 된다든지 이런 걸 수도 있고 외국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울 수도 있겠고 남보다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진다라는 거. 음악적인 취미가 조금 잘 맞을 수 있다. 서로가 음악적인 취미 연주하고 막 이러는 거 보이죠? 음악적인 취미, 음악적인 코드도 잘 맞을 수가 있겠다.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음악이라는 요소를 또 빼놓을 수는 없겠다. 이것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분은 일단 상대방이 나에게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뭔가 쏟아붓는 것들이 좀 있어요. 먼저 이 사람이 나에게 고백을 하려고 한다든지 뭘 하려고 할 때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뭔가를 사준다든지 선물을 한다든지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등등 뭔가 이렇게 좀 어필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재력이나 능력적인 것, 좀 조건적인 부분을 나도 어느 정도는 좀 보게 된다. 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조건이 다르고 성격이나 성향이 다르고 그때에 대한 이유가 또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뭐 이것 자체로 이게 나왔다는 것 자체로 뭐 너무하다 뭐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그 관계마다 다 다른 것들이 있고 내가 보는 조건이 능력이나 외모냐 이런 거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금전적인 부분들도 좀 보여진다라는 거고 어찌 됐건 간에 서로가 굉장히 좀 낭만적인 느낌의 커플이에요. 이분들은. 극적인 드라마적인 요소가 또 좀 있어요.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고백을 받는다거나 그렇게까지 뭐 생각을 못 했는데 고백을 받는다거나 뭔가 이렇게 좀 아무런 기대도 안 했는데 서로 만나게 된다거나 극적으로 연락이 닿는다거나 극적으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다거나 이러는 모든 것들이 좀 다 포함이 됩니다. 극단적이고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이런 거 약간 정말 영화 같고 이런 삶이 있어요. 이런 인생의 한 부분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스파크가 튀고 이러는 부분들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영화 효과처럼 이 사랑이 이 관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럴 리가 없는데 되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루어지고 어쩌다 보니 함께하고 있고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내 곁에 있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가까이에서 봐도 좋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더 정이 가고 안달나고 약간 애틋하고 이런 감정이 있다. 그렇다면 4번 분은 왜 상대방에게 반하느냐? 상대방의 열정적인 모습에 반하게 된다고 나와요. 4번 분이 그 매력 중에서 가장 보는 게 상대방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요거예요. 우리 4번 분이 상대방,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매력적인지 요거를 판가름하는 기준에서 이 사람이 자기의 일, 자신의 삶을 얼마나 열심히 꾸준히 살아가고 있는가 요걸 보려고 해요. 그게 충족이 안 되면 4번 분은 매력이 아예 안 가요. 뭐 설렁설렁 놀면서 그러니까 뭐 돈도 많고 다 많은데 나 어떻게 운 좋게 이 돈 벌어가지고 조금 놀면서 취미생활 하면서 그냥 돈 쓰고 있어. 근데 예를 들어 돈이 많다고 해봐요. 아무 매력이 없어요. 4번 분은. 저 사람이 꼭 돈이 없어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 돈이 많든 적든 간에 그 유무와 상관없이 돈이 많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걸 다 떠나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본인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꾸준히 뭔가를 하는가, 자신의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가,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 하나의 분야든 뭐든 취미든 뭐든 간에 그냥 본인이 살아가는 본인의 삶의 열정과 이 끈기가 좀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거에서 플러스 점수를 엄청 주는 분이거든요, 4번 분이. 그러니 놀고 막 예술가형, 뭐 이런 사람한테 그렇게 큰 매력이 안 가요. 근데 상대가 예술가형의 사람은 맞거든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 본인 일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엄청 사랑해요. 여기에 막 투자해요. 장난 아니에요. 시간과 에너지 모든 것을. 그런 것에 빠진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냥 뭐 득달같이 달려오고 다 물불 안 가리고 나한테 달려오고 이런 마음도 좀 사랑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본인의 본업 모먼트로 들어갈 때와 사적인 면이 또 다르다 보니 거기에도 조금 매력을 느낀다. 우리 4번 분도 그런 게 있겠다. 상대방 같은 경우는 외모적인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조금 이 패션 쪽이나 꾸미는 거 이런 거 좀 되게 잘한다 라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조금 섹시한 면이 있어요. 내적이든 외적이든 좀 섹시한 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고독해 보이는 느낌? 좀 혼자인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안에 되게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정말 혼자만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 외적인 분위기에서 보여진다라는 거. 그리고 피부가 극단적으로 까맣거나 진짜 하얗거나 그냥 뭐 우리가 피부색을 두고 저 사람 피부색이 뭐 중간 정도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 까맣거나 정말 하얗거나 머리가 정말 짧거나 머리가 장발이거나 여성분들로 하여금 여성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머리가 쇼컷인 여성분들이 있겠고 긴 머리가 있겠죠. 남자분들이라고 본다면 짧은 머리 남자들이 있고 장발인 남자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아예 좀 극단적으로 나뉘는 부분들이 외모에서 좀 보여진다. 두 분은 여름. 겨울도 겨울이 지나가는 시점 아니면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 겨울이 지나가는 시점 이렇게 그렇게 좀 연이 닿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좀 뭔가 맞는 듯한 시기가 약간 이 새벽녘이에요. 새벽에 밤, 뭐 시차든 뭐든 뭐 다 포함해서 밤 시간대에 서로가 연락을 하다가 고백을 받고 고백을 하고 내 마음을 주고받고 표현할 수가 있겠다. 아시겠죠? 4번 분들의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 드라마틱한 연애를 위해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5번 분은 되게 신중한 편이에요. 내가 일단 이 카드를 보더라도 굉장히 신중해요. 이 다 말에 타고 있는 카드인데 완드 카드, 펜타클 카드 다 나와 있는데 나도 누군가와의 연애를 위해서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고 상대방 또한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에요. 우리 둘 다
정말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이 관계를 뭐라 그래야 될까? 쉽게 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둘이라서 쉽게 보는 게 아니라 관계 자체를 쉽게 맺거나 관계 맺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닌 두 사람이 만났다. 이게 진짜 신기해요. 막 부어라 마셔라 막 이런 컵카드도 보이는데 그거는 상대방의 대외적인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쪽에 나온 카드니까 그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 만나야 되고 머리 써야 되고 머리 쓰는 카드도 나오죠. 앉아가지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머리를 엄청 써야 됩니다. 이 사람의 직업적인 거를 먼저 좀 보자면 금융 쪽에 관련된 금융 종사자, 회계, 뭐 세무 다 포함이에요. 영업 뭐 이런 거 다 포함이고 영업 당연히 영업하는 자리일 수도 있겠고 엄청 많이 어울려야 되고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막 이렇게 활발하게 어울려야 하는 요게 직업적인 특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영업은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어떻게 보면 오락, 엔터테인먼트 요쪽에도 이 관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방송이 됐든 다큐가 됐든 기자가 됐든 아나운서가 됐든 뭐든 간에 그 다 상관없어요. 유튜버가 됐든 다 상관없어요. 엔터테인먼트 쪽 정말 뭐 게임 분야가 됐든 앱 개발이 됐든 다 상관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의 분야에 이 사람이 직업을 좀 갖고 있다. 다 대외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직업적인 걸로 의해서 두 분이 이런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소개팅을 하거나 정말 이 사람이 일적으로 어울려야 해서 갔던 여행지나 갔던 나라나 갔던 장소에서 두 분이 알게 된다거나 일을 하는 사람의 소개로 만나게 되거나 내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모르는 사람이지만 소개팅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잡게 되거나 이런 느낌. SNS를 통해서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서로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막 그냥 갑자기 번호 물어보고 이 사람 괜찮다 해갖고 다이렉트로 연락하고 이런 성격들이 아니에요. 상대방도 나도. 그러다 보니까 꼭 가운데 주선자가 있어야 돼요. 누가 연결시켜주거나 누가 이렇게 이어주거나 아니면 어떤 자리가 만들어져서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함께하게 되거나 어떻게든 뭐 처음엔 억지로라고 하더라도 함께하다 보니까 호감이 생긴다거나 우리 두 사람만 따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거나 이러는 것들도 다 포함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초반엔 서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있는지 뭐 어떤지 이런 거 눈치도 못 챈다고 나와요. 근데 결국에 상대방 쪽에서 먼저 나에게 본인의 마음을 조금 더 직간접적으로라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당신이 좋다. 나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전화하자. 생각나서 연락했다. 언제든 연락해도 좋다. 그리고 아마 두 분은 서로가 신중한 성격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생각도 되게 많고 이래서 아마 용기 내서 어떻게 뭔가 고민 상담 하다가도 서로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고민 상담. 그래서 이게 두 분이 되게 보면 막 웃고 떠들고 막 유머러스한 이런 분위기에서 이어진다기보다는 그런 자리에서 있었다. 뭐 그런 소개팅을 했다라고 해도 그 다음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다가 또 며칠 지나고 또 생각해보다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새 스며들듯 내 일상에 계속 함께하고 있거나 그래서 결국 조심스럽게 서로 연락하게 돼서 만나게 되거나 이런 느낌으로 만나게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뭐 아는 선배의 소개든 후배의 소개든 아는 동기의 소개든 뭐 다 상관없어요. 소개팅은 다 어울릴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나이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난다 그래도 이게 두 분이 그 관계를 딱 맺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누가 이 관계를 끌고 가는지가 나와. 뭔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이 관계를 끌고 나가는지 알아. 그러니까 그게 나와. 딱 보면. 내가 리드하는지 상대가 리드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정말 나이 차이가 비슷한 나이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이 관계를 그냥 정말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느낌이에요. 서로가 신중하지만 그 안에서의 성향은 굉장히 달라요. 펜타클 기사와 완드 기사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쪽이 어쨌든 끌고 가요. 근데 되게 비슷하다고 나와요. 비슷할 수 있어. 연령대도 그래.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찌 됐건 차이가 나요. 성향의 완벽한 차이든 완벽한 나이 차이든 그 극단적인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확실히 확인이 된 다음부터 연애 관계는 시작됩니다. 어쩌다가 연애하게 되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짧게 연애가 끝나지도 않아요. 어차피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와 있고 완드 카드도 3 오브 완드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래까지도 좀 길게 보고 같이 갈 수 있는 흐름이다. 근데 두 분은 정말 일하다가 만난 관계도 포함이 되겠다. 아니면 진짜 어떤 내 학교 안에서 누가 소개시켜줬거나 회사 안에서 누가 소개시켜줬거나 회사 안의 사람이라거나 약간 이런 느낌도 확실히 있어요. 아니면 정말 뭐 어떤 직장인 동호회라거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업자들의 어떤 사업가들의 모임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고 뭔가 이게 되게 보면 그냥 친구처럼 그냥 뭐 사교적인 어떤 이런 느낌보다는 꼭 뭔가 이렇게 좀 얽혀있는 느낌. 이게 좀 공적인 거에서 사적인 걸로 가는. 서로 좋았다 그래도 중간에 어찌됐건 공적인 것에 관련된 주선자가 있는. 서로는 공적으로 터치가 안 되더라도 꼭 뭔가 이렇게 또 이어지는 부분들이 꼭 있다라는 거. 두 분 또 약간 물리적인 거리 있을 수 있어요. 참고로 장거리 커플이거나 누가 하나 멀리 산다거나 뭐 누구 한 명이 꼭 주기적으로 어디 멀리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좀 만나는 게 좀 몇 주에 한 번 요런 게 좀 초반엔 보일 수 있어요. 뭐 매번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상황상 두 분이 만나게 되는 시점에는 몇 주에 한 번, 뭐 몇 달에 한 번 요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 내가 뭐 이 사람을 기다려준다거나 뭐 이 사람이 나를 기다린다거나 요러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 상대방이 보면 되게 귀여운 느낌이에요. 이 사람은 딱 보면 그래 보이진 않지만 웃을 때라거나 뭔가 이렇게 좀 얘기할 때라거나 이렇게 좀 오목조목한 뭔가 이렇게 이 사람 보면 너무 귀여워. 뭔가 그냥 뭐 남자답게 생기고 여성스럽게 생기고 뭐 이거 그냥 다 떠나서 보면 되게 귀여운 인상이라고 나와요. 귀엽고 조금 귀엽고 어느 정도 그래도 체격도 있고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서글서글한 인상이에요. 누가 봐도 훈남, 훈녀. 누가 봐도 이 뭔가 면접 프리패스상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 그냥 뭐 사위 프리패스상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정말 뭐 진짜 딱 봐도 아,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훈훈하고 누가 봐도 무조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일단 이 사람의 인상 자체가 밝고 서글서글하고 웃는 상이고 이런 느낌이 있다. 두 분은 겨울에 만날 확률도 있고요. 가을 좀 늦은 가을부터 겨울 요때 아니면 아주 초봄 요때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5번 분의 정말 화이팅 넘치는 연애를 위하여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